자, 2022년 2월 1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서방이 경제적 반격 수단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 결제망 스위프트라는 거에 이제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은행을 포함한 경제 제재 이런 게 하나 있었는가 하면 기업들의 러시아 보이콧, 그러니까 러시아 시장에서 기업들이 떠나는 것도 굉장한 압박 수단이었습니다. 이 침공 직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러시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떠나야 된다 이런 걸 촉구하기도 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서방 측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러시아 탈출이 러시아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결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수행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근데 지금 전쟁 20개월이 지나가는 요즘 보면 글로벌 기업들의 러시아 탈출 사태, 이른바 엑소더스가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 경제에 잭팟이 되고 있다는 징후가 분명합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푸틴이 이 기업 자산들을 자신들한테 충실한 로열 패밀리라든가 국영기업의 폭탄 세일가로 넘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의 유명한 맥주 회사인 하이네켄은 독자적으로 자신들이 러시아 측 바이어를 찾았는데 러시아 정부가 이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계와 혼맥 관계가 있는 회사에 넘기도록 했죠. 이케아나 도요타 같은 기업들은 러시아 국영기업의 헐값에 이제 팔렸고요. 12월 19일에는 우리 현대자동차 현지공장도 10,000루블, 우리 돈으로 15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헐값에 팔렸습니다. 물론 우리 현대자동차 현지공장을 포함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백 조항을 삽입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싼 값에 이걸 되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집어넣고 있는데 과연 다시 돌아와서 이 과거의 입지를 되찾을 수 있느냐는 의문이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정부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떠나지 않은 남아있는 기업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회를 주겠느냐, 자리에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남아있는 동안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한번 떠났던 기업이 다시 돌아와서 과거의 입지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전망이고요. 지금 현지 상황을 들여다보면 러시아 현지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은 3분의 1 이상이 거의 철수를 한 것 같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면 한 10% 정도가 러시아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이 떠난 회사를 차지한 러시아 국영기업이나 민간기업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해당 브랜드를 교묘히 흉내내서 토종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떠난 자리에는 스타커피라는 러시아 커피 프랜차이즈가 생겼고요. 크리스피 크림 도넛 같은 경우는 크런치 드림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고, 회사 로고도 둘을 비교해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얼추 봐서는 과거에 스타벅스가 남아있구나,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남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흉내내고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2000년을 전후해서 이 푸틴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많은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킵니다. 그 당시에 분야별로 국영기업들을 집어삼킨 사람들이 오늘날의 신흥재벌, 이른바 올리가르히가 됐고요. 이건 푸틴 집권의 기반이 됐죠. 물론 그 중에 극히 일부는 푸틴의 반기를 들었다가 망명하거나 독살당하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벌어졌을 때 예상과 달리 제2의 올리가르히 탄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지금 한몫 잡는, 잭팟을 잡는 이 로열 패밀리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푸틴은 아마 종신 집권, 자기가 죽을 때까지 집권하는 데 기반으로 삼으려 들겠죠. 그래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달 들어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즉 서방은 여기, 즉 러시아가 모든 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을까? 글쎄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았다. 러시아인들이 대신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러시아의 약탈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들을 탈취하는 과정을 통해서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마켓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그걸 복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이 남긴 공장이나 브랜드, 자산으로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그 러시아 기업이 싸게 인수한 다음에 운영하다가 몰락 직전까지 간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민족주의가 크게 발흥하면서 중동의 주요 국가에서 서방의 정유회사들을 국유화했죠. 뺏어서 국유화했는데 그러고 나서 세계 경제에 이 중동 국가들이 다시 편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옛 소련처럼 자급자족 경제로 돌아간다면 지금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미래도 밝지 않은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스타벅스가 떠나면 러시아인들이 직접 하는 스타커피가 대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런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사랑한 것은 스타벅스지 스타커피가 아니니까.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